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먼저 2021년에 논란이 된 이루다 서비스의 개인정보 논란입니다. 이루다는 실제 사람들의 메시지를 기반으로 학습된 챗봇이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동의 없이 수집된 민감한 대화 기록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이 데이터 안에는 이름, 주소, 계좌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가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가 모델 출력으로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터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사례이며 이후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25년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논란입니다. 많은 사용자가 AI 이미지 생성 모델에 지브리 스타일로 그림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실제 지브리 작가들의 화풍을 무단으로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가라는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학습 데이터에 해당 작가들의 이미지가 포함되었다면 동의를 받았는지 또 스타일 복제가 법적 보호 대상인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은 모델 책임과 서비스 제공자의 검수 책임, 그리고 사용자의 윤리적 책임까지 겹쳐있는 복합적 사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사례를 통해 생성형 AI의 개발 및 사용에 있어서 책임성 원칙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책임성은 단순히 기술을 잘 쓰는 문제를 넘어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모델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까지 모두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책임성을 데이터, 모델, 서비스, 사용자라는 네 가지 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개발자나 운영 관리자 혹은 최종 사용자로서 각각 어떤 책임을 갖게 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한 앞에서 간단히 본 이루다 논란과 지브리풍 이미지 논란을 책임성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어떤 책임 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AI를 사용할 때 꼭 점검해야 할 사용자용 책임성 체크리스트도 함께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생성형 AI의 책임성이란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 어떤 주체가 어떤 책임을 나누어 갖는지를 설명하는 원칙입니다. 생성형 AI는 스스로 판단해서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 단계부터 모델 개발, 서비스 운영, 그리고 최종 사용자의 활용까지 모든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이 책임성이 중요할까요?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이 실제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특정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가짜 이미지나 가짜 자, 여러분들은 자신이 단순히 사용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발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운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는 동시에 여러 역할을 수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별로 요구되는 책임을 각각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인공지능 모델 개발자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자는 모델이 학습하는 데이터가 적법하게 수집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고 개인정보나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도록 검수해야 합니다. 또한 모델이 편향되었거나 잘못된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설계와 검증을 반복하는 과정도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는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입니다. 이는 모델을 배포하고 사용자와 연결하는 단계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출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터링 기능, 그리고 오남용을 감지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 역시 서비스 운영자 책임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사용자 역시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준 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고 저작권과 초상권을 준수하며 생성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생성형 AI의 결과물의 책임은 결국 사용자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역할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동시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모든 순간에서 각 역할의 책임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생성형 AI는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설계했는지는 생성형 AI 책임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성형 AI 모델 개발자가 가져야 될 데이터 관리 책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는 학습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인정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도록 검수해야 합니다. 데이터 단계에서의 오류는 그대로 학습되어 모델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데이터의 적법성과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설계와 개선의 책임입니다. 생성형 AI는 편향된 결과나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는 이를 줄이기 위한 테스트와 검증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개발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모델이 위험한 정보를 생성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설계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에 대한 책임입니다. 모델이 어떤 데이터로 학습되었는지,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지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도 개발자의 책무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숙련된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신만의 생성형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여러분들이 꼭 전문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개발자로서의 책임 요소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 학습을 넘어 인공지능 사회의 구성원으로 알아야 할 기본 정보가 된다는 점에서 이 개발자의 책임 요소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 개발자의 책임이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사례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논란이 된 이루다의 채팅 서비스 사례는 실제 대화 데이터를 동의 없이 학습에 사용하면서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데이터의 적법성과 개인정보 보호는 개발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며 검수 실패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No AI 아트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작가의 허락 없이 기존 작품을 수집해 학습하면서 특정 작가의 화풍을 프롬프트만으로 거의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술가들은 자신의 창작물이 무단으로 활용되었다고 항의하면서 데이터 제공 철회를 요구했고 AI 개발사의 저작권, 창작권 고려 부족이 중요한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모델 개발자의 역할이 단순히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의 투명성, 저작권 준수, 창작 생태계에 대한 존중은 책임 있는 생성형 AI 구축의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개발자가 생성형 AI 설계 단계에 책임을 맡는다면 서비스 운영자는 생성형 AI가 실제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순간부터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에서 생성형 AI가 오남용되거나 위험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대부분 이 운영 단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위험 컨텐츠를 차단하는 책임입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생성형 AI가
폭력적이거나 혐오적이거나 불법적인 내용을 생성하지 않도록 필터링과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생성형 AI의 경우 음란물이나 딥페이크 등도 감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한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오남용 감지와 대응 책임입니다. 악의적인 사용자나 범죄에 악용되는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로그 분석과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사용자 신고 시스템이나 즉시 차단 기능도 운용자의 중요한 책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모델이 아무리 안전해도 현실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명한 이용 정책 운영입니다.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하며 이를 통해 사용자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과 경고 문구, 사용 예시 등이 운영자가 제공해야 할 책임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운영자는 AI 생태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피해와 직결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기술과 법, 윤리의 균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 요소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페이크 범죄 확산 사례입니다. 얼굴 합성 기술이 악용되면서 성범죄나 사기, 허위 정보 제작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러 플랫폼에서 이를 신속하게 감지하거나 차단할 시스템이 부족해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운영 단계에서의 기술적 대응이 부족할 경우 사회적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도에 발생한 유명인 관련 딥페이크 이미지 급속 확산 사건입니다.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매우 빠르게 확산되었고, 해당 플랫폼은 일반적인 모니터링만으로는 확산을 막기 어려워 결국 해당 키워드 검색 자체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비상 대응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생성형 AI의 생성물의 확산 속도가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서비스 운영자의 책임은 단순히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위험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된 감지 기술이나 비상차단 매뉴얼을 구축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운영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생성형 AI 모델이 아무리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더라도 현실에서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자 책임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단순히 도구를 쓰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용자가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책임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에게도 있습니다. 먼저 출처 확인과 투명한 활용입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해 만든 문장, 이미지, 코드 등을 과제나 보고서에 포함할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하며 어디까지가 본인의 작업이고 어디부터가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학업적 책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다음은 사실 검증입니다. 생성형 AI는 그럴듯한 오류, 즉 환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준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반드시 2차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숫자, 출처, 사실 정보는 반드시 교차 검증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과 초상권 준수가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나 문장, 스타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특정 인물의 얼굴이 포함된 생성물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책임 있는 사용자는 단순히 생성형 AI를 잘 쓰는 사람을 넘어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검증하며 사회적,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책임이 실제로 드러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정 작가의 화풍을 AI로 모방하는 문제입니다. 이미지 생성 모델이 작가의 화풍을 거의 그대로 재현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들이 생성된 이미지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델이 모방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아니라 사용자들이 이런 생성물을 아무런 권리 검토 없이 유포했다는 점입니다. 즉, 저작권과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이 문제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유튜브 기반의 AI 커버곡 논란입니다. 특정 가수의 목소리를 학습한 AI가 실제 인기곡을 부르는 AI 커버 영상이 최근에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수백만 조회수가 나온 영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가수의 목소리, 즉 음성권이 아무런 허락 없이 사용됐을 수도 있고, 이는 초상권의 한 형태인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원곡의 저작권, 실현자의 권리 등 복잡한 권리 문제가 얽혀 있어 사용자의 단순한 팬심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테네시 주에서는 이 문제를 규제하기 위해 아예 엘비스 법이라고 법을 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생성형 AI가 무엇을 생성할 수 있느냐보다 그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사용자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미나 팬심으로 만든 컨텐츠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 초상권, 음성권 등을 확인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결국 책임 있는 생성형 AI의 사용은 기술의 활용 능력이 아니라 사회적 감수성과 윤리적 판단을 함께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모델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사용자 각각의 책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권고라기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업이나 또는 진로나 일상생활에서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책임있게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준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출처 확인입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내용이 누구의 창작물인지 또는 생성형 AI가 스스로 만든 창작물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실 검증입니다. 생성형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해 보이지만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작권과 초상권 점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지를 생성할 때 특정 작가의 화풍이나 특정 인물의 얼굴 또는 목소리가 포함될 가능성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역시 중요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생성형 AI에게 질문할 때 타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또는 생성물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는 일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물이 사회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혹은 유포가 정당한지 판단하는 것도 사용자 책임입니다. 과제나 보고서에서는 생성형 AI의 사용 여부를 반드시 밝히는 것도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 책임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왜 책임성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책임이 단순히 사용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만드는 개발자, 서비스를 운영하는 관리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성물을 활용하는 사용자가 모두 나누어지게 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루다 사건, 화풍 모방 문제, 딥페이크 확산 사례, AI 커버곡 논란 등 다양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어떤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생성형 AI의 위험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사용하는 인간의 태도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